약함을 꼭 극복하지 않아도 돼. 누구나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에 대해 물으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길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쭈삣거리면서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단점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알기 때문에 우울하게 사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은 장점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내 단점에 시간을 투자해서 공략하려고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굉장히 능숙하게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끝내고 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일이 너무나 손에 맞지 않기 때문에 2배, 3배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 굳이 더 노력해서 발전시키려고 애쓸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잘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못함을 인정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에 시간을 기울이고 그것에서 어떤 일의 효능감을 만들어내면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보냈던 시간들이 나는 굉장히 허비였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외계어 같은 그 시간들은 몸이 건조하게 들으면서 낭비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홈스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나는 수학 수업보다는 좀 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수업을 들음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어린 시절 책을 냈던 어떤 작가가 있었는데 그는 학교 공부를 포기하고 가정에서 홈스쿨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있었다. 내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며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공부를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가장 허비적 시간을 보냈던 것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대학 교육이었다고 생각한다. 4년 동안 내 인생에 남는 어떤 의미 있는 교육을 대학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는 그 시간들은 매우 비생산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 꼭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대학 교육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도전적이고 창의적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교육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고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세상은 틀이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틀이 깨지는 교육, 그리고 약한 것을 극복하지 않아도 되는 삶, 꼭 열심히 살아야만 되지 않는 그런 세상, 각자만의 가치관과 인생의 철학으로 고분분투하는 그런 멋진 세상이 되어지기를 기대한다. 뭐 해먹고 살까 너무 불안해요.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읽었는데 이런 말을 했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답답해요. 라는 글이었다. 사실 요즘 나이 먹어서 일자리를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나 역시 당근에 지원을 해봤지만 많이 떨어졌고 인터뷰도 한번 가보았지만 굉장한 수모를 겪고 돌아왔다. 내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에 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시급을 주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는 사장을 보면서 정말 세상은 무섭고 차가운 곳이구나 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절반을 항상 사회적 약자들과 나누었다. 그렇게 산 지는 오래되었다. 항상 두 손 가득히 들고 나갔지만 들어올 때는 빈손이었다. 나는 기버로서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채워지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소득이 매우 보잘것없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다. 난 노인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난다. 경륜이 주는 지혜가 노인들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모든 노인이 지혜로운 건 아니지만 지혜로운 노인들이 많은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한 노인이 했던 말 중에 자기는 80평생을 살며 60대까지 항상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았다라고 고백했다. 하지만 자기 삶에서 불안해했던 일들은 자기 60평생 동안 일어나지 않았으며 그래서 자기가 나머지 삶을 살 동안 결코 불안과 걱정 없이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한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는
걱정 없이 굉장히 평화롭게 살았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그 이야기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내 인생을 돌아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풍파를 겪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의연하게 극복하는 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 헤쳐나갔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부어지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니 닥치지 않는 일들에 대해 미리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 모두가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자생력을 내면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미래가 답답하다고 우울하게 현재를 보낼 필요는 없다. 당면한 현실을 마주하며 즐겁게 살아나가면 된다.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나는 느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카페에 가입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즐겨 읽곤 한다. 왜냐하면 엄마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특히 힘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분들의 글을 읽다 너무나 감동적인 대목을 발견하였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 다시 태어나서 똑같은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그 아이를 낳겠어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절반 정도는 결혼도 안 하겠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절반 정도는 이 아이를 내게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낳지 않겠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걸요? 이런 글로 대답하고 있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저는 미리 약을 먹고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사랑해주며 아이를 키울 거예요.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까지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 약을 먹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을 더 다스려서 아이들을 사랑해주겠다라는 그 엄마의 모성애에 감동되어 나도 모르게 울컥해지면서 그녀에 대한 존경심이 들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 정상 아이를 키운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나는 걸어가면서 아이들이 앞으로 가고 엄마 아빠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걸어다닌 적이 없거든요. 아이를 끌고 가며 아이가 이상행동을 할까봐 항상 어려워하며 다녔는데 그렇게 편하게 걷고 있는 부모들을 볼 때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그렇게 걸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는 대목을 읽으며 엄마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 걸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이 들었다. 운동하러 산책을 나갔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아이 2명과 함께 걷고 있었다. 아이들이 하교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것 같았는데 한 아이가 업어달라고 징징대기 시작했고 다른 아이는 신발을 벗고 있었다. 그 신발이 마음에 안 드니 바꿔오라고 아이는 말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오줌이 마렵다고 계속 할머니에게 징징거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옆에 가서 아이에게 신발을 벗으면 안 된다. 다칠 수도 있어 라고 여러 가지 설득을 했지만 그 아이는 어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발을 신길 수 없을 만큼 힘이 셌다. 나보다 훨씬 연로하신 할머니께서 두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이 들며 황혼 육아에 고통을 담당하시는 어르신들의 삶의 무게가 힘겹게 전해져 왔다.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더구나 정상이 아닌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삶의 무게는 얼마나 힘들지 가늠이 안 될 정도이다. 하지만 그 아이들을 또 만나고 싶다 얘기하며 사랑으로 키우겠다는 엄마의 다짐을 보며 그 엄마의 아이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어려운 일이 많지만 어려운 가정사들이 펼쳐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보듬는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영화 6888 중앙 우편대대. 전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나라를 위해 일해야겠다라고 결심한 여자 주인공이 군대에 지원 입대하고 미국에 있는 우편 배달 업무를 하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전쟁의 참상에 대해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게 표현되어져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를 분명히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영화였다. 비상계엄과 구테타와 같은 무서운 시국을 겪는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며 전쟁의 참상에 대해 간접 경험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영화였다. 여자 주인공이 죽은 남자 군인들의 쇠목걸이를 다른 사람이 던지는 걸 보면서 극도로 분노하는 장면에 매우 공감이 되었다. 죽은 사람의 목걸이도
존중하라고 외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의 고통이 큰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잘 때마다 항상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대목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조차 그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며 전쟁을 도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 없음을 이 영화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유가족의 고통과 그 트라우마는 평생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들의 삶에 상처를 남기는지를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참사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고 안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역사는 어두운 면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는 무거운 메시지를 주지만 흑인 여성들이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며 용기와 그들의 당찬 발랄함과 적극성이 주는 기쁨이 영화 보는 내내 미소와 웃음을 짓게 만드는 아주 즐거운 면도 있는 영화였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 감정은 2배나 더해진 것 같았다. 이런 시국의 아이들과 함께 보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을지 역사 교육도 시켜주며 보는 이들에게 귀한 교육이 될 거라고 이 영화는 생각되어진다. 그리고 인종차별을 당하는 여러 약자들이 힘든 위치에서 당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들의 훌륭한 면을 배울 수 있는 매우 교훈적이고 유익한 영화였다고 생각한다. 이 영화는 내게 아주 좋았다.